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나초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최근에 우리 기재부 세제실에서 2024년 개정세법 해설을 우리 한국세무학회 오크샵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오늘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요 개정세법, 특히 상속증여,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최근 1월 10일 부동산 대책, 그 다음에 1월 4일 날 경제 활성화 방안이죠. 같이 묶어가지고 여러분들 꼭 필요한 거 핵심 위주로 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가 여러분 보시면 특히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죠. 이거 기존에는 60억을 기준해서 그 앞에는 10% 넘어가면 20%를 단일세율 10%를 최저세율 10%를 120억까지 확장을 했다. 60억에서 120억. 그 다음에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이지 않습니까? 5년에서 이렇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연장을 했다. 그래서 60억에서 120억, 5년에서 15년으로 이게 두 가지 가장 큰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현재 시행령 개정된 사항이 입법 예고 중인데 이게 향후에 약간의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적시성 있게 여러분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공제가 도입이 됐다. 기존에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게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이 경우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1억을 추가가 했습니다. 1억 원. 이렇게. 그럼 증여는 언제 해야 되냐? 혼인일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년, 플러스 2년이다. 근데 혼인을 하더라도 신고를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준일은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년, 플러스 2년의 증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이 증여재산 공제가 1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반환의 특례가 된다든가 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사유가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를 2년 이내에 증여를 했는데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날에 말일로부터 석 달 이내에 수정 또는 개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반환을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혼인 이후에 증여를 받았는데 무효가 됐어. 우리가 세법에서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무효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인정을 해준다. 여러분 이것은 이혼하고는 틀립니다. 혼인 그 당초가 무효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반환의 특례, 그다음 가산세의 면제 사유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혼인도 1억이고 출산도 각각 1억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서 1억이다. 그래서 직계존속 부모로부터 1억 원. 이 증여일은요, 자녀가 태어나는 날은 픽스가 되어 있다. 그래서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다. 그래서 혼인 플러스 출산 증여공제를 합쳐서 1억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공익법인 지출 의무 위반 시에 이 제재를 굉장히 합리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화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존의 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1%를 의무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지분을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3%를 의무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위반이 되었을 때는 과거에는 미다 지출액의 10%를 가산세를 매기고 플러스 주식 5% 초과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때렸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는 거죠. 이 제재를 어떻게 합리화했느냐. 지분을 5%를 기준으로 해서 5%를 기준으로 해서 5% 초과하는 공익법인은 미달 지출액의 10% 가산세 및 주식 5% 초과분 증여세에서 이것 대신에 다 합쳐가지고 미달 지출액의 200%를 가산세를 가겠다. 야,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가산세가 온금을 초과하는 사항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주식 5% 초과분 증여세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5%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랑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가의 평가 차익에 따른 가산세죠. 우리가 상속증여 재산가의 평가의 대원칙은 시가입니다. 시가에 대한 다툼이 늘 있다. 평가 차익에 따른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뭡니까? 과소신고 또는 납부징역 가산세다. 평가 차익에 따른 부분은 늘 다툼의 대상이 되고 국세청에서도 평심을 통해서 확정을 짓는다. 이 두 가지 가산세는 평가 차익에 대한 부분은 이 두 가지 가산세를 적용을 제외했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부담부증여 뭡니까? 채무를 부담을 시키고 증여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움직여버리면 양도가액에 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세 계산하는 것도 역시 증여재산 평가에 의해서 양도가액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역시 가산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게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현행은 이렇게 말로 풀어쓰던 거를 개관, 이 표로 해가지고 양도차익,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총결정세액을 이렇게 개관,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겠다라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법상 주택의 개념이 정비가 됐다. 우리가 과거의 주택이란 정의는 이 주택법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왔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과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굉장히 모호하다. 여기에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주택이라는 개념을 추가를 했다. 어떻게?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된 건물이다. 이때 구조라는 것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출입구가 있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취사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욕실을 갖추고 별도로 설치된 건물을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때 양도일인데, 양도. 마이너스 취득부터 양도하기 1년 전까지는 상가를 사용을 했었어. 근데 양도하기 1년 전에 여러분들 주택으로 사용했단 말이야. 그럼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짱짱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주택의 보유기간, 장특공제 계산을 할 때 여기서부터 계산해야 돼, 여기서부터 계산해야 돼. 그 용도 변경일을 기산일로 한다라는 이 부분을 정확히 규정에 명확히 표시했다. 용도 변경일을 기산일로 정확히 표시를 했다라는 게 현재 또 하나의 취지가 된다. 보유기간, 거주기간 역시 용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해서 상가의 경우에는 30%잖아요. 1세대 1주택은 10년 보유 거주 따라서 80%까지 간다. 이렇게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이율과세에 대한 필요경비를 합리적으로 계산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했다. 이건 합리적으로 받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버지가 5억에 취득을 해서 5억에 내가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10억에 자식한테 증여를 했다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리고 나서 자식이 20억에 양도를 했다고 봅시다. 양도.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식의 양도가액에서 10억을 뺀다라는 거야. 근데 이율과세가 적용이 되면 수중자의 취득가액을 본인이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 아버지의 취득가액으로 이율에 적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22년도까지는 증여받고 나서 5년 이내에, 23년도부터는 10년 이내로 받겠다는 그 규정인데, 여러분 잠깐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경우는 20억이 10억 빼고 10억 양도 차익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쭉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간다. 자, 근데 이율과세가 적용이 되면 20억에서 5억을 빼고 15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렇지만 장특공제는 아버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율과세가 적용이 되면 10년으로 간다. 그 다음에 수중자의 증여세를 여기선 차감을 해주고, 기존에는 수중자의 증여세,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에 수중자의 양도비 역시도 여기서 차감해 줬습니다. 근데 관건이, 아니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이율이 되는데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여기서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중자가 증여받고 나서 증여 이후에 발생된 자본적 지출액도 빼주잖아요. 근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액도 빠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개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익사업 토지당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연장이 됐어. 3년 토울로 이거 하나 연장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공익사업 대토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도 역시 3년간 연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최근에 금년 1월 4일 날 경제 정책 방향이 나왔다. 그 다음에 1월 10일자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세제 관련된 것만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4일자를 보면 우리가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는 24년 5월 9일까지였다. 5월 9일까지. 근데 여러분들 현 정부는 부동산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날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를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1년간 한시 연장하겠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25년 5월 9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이 되겠다. 여러분, 이 연장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1월 10일자의 부동산 대책은, 1월 10일자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뭐였느냐?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활성화가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는데요. 그 중에 세제 관련된 사항이 딱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소형 주택의 경우에 취득세, 그 다음에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를 발표를 했어요. 이걸 잠깐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답니다. 24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가액은 6억, 지방 3억 이하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취득을 해야 돼? 25년 내년 12월까지 최초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를 하겠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기존의 3주택 이상자에게는 감면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현재 취득세만 한번 볼까요? 취득세는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 이상이면 12%입니다. 그럼 3주택 이상자가 이 주택을 취득을 한다 하면 그대로 12%야. 그래서 감면 효과가 없는 거고, 이 발표는요 1주택가 2주택자에게만 혜택이 절세 효과가 있는 걸로 보여진다. 물론 비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4주택부터는 감면 효과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된다. 이겁니다. 현재. 그 다음에 여러분 종부세, 양도세 어떻게 됩니까? 다주택자 한시 배제가 1년 연장이 됐잖아요. 현재 종부세는요. 종부세는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 3주택부터는 중과세율이 과세가 되어 있다. 그렇고 아무튼 이 세율에 관련된 부분은 법에서 현재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법을 통과해야 될 것이고,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처럼 시행령을 통해서 연장이 가능한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향후에 법과 시행령의 개정사항도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지방 준공 후에 미분양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제외하겠다. 이런 규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요건만 잠깐 한번 볼게요. 전용 이때는 85제곱, 이렇게 25.7평이죠. 그 다음 주택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서 이것은 내년까지 최초로 구입한 경우에 역시 해당을 주겠다. 이렇게. 아무튼 현재 정부에서 이 발표했던 그 소형주택, 그 다음에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따른 세금 효과는 1주택, 2주택자인 분에게 혜택이 사실 주어진 거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감면 효과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최근에 나왔던 2024 주요 개정사업법 중에서 상속증의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1월 10일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서 현재 1월 4일 날 경제정책 방향에서 특히 양도소득세, 이 재산제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새해도 여러분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